안녕하세요. 꿈과 사랑 책 속의 10-4번입니다. 오늘 10번째 책 The Five Love Languages라고 하는 5가지 사랑 언어에 관한 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챕터씩 한 챕터씩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과에서 그 사랑이 결혼하고 나면 사라지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 탱크가 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랑 주머니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지난주에 제가 했었죠. 지난주에는 그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랑에 빠져 있는 감정, in love 감정, 그 emotional 그 in love experience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사랑에 빠져 있는 감정이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얘기죠.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감정을 너무 환상적으로 보고 계속 그걸 추구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세과의 서론 부분을 마치고 본격적인 Five Love Language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 언어가 뭐냐? 이 저자는 첫 번째 사랑 언어 Love Language Number One을 Words of Affirmation이라고 했습니다. Words of Affirmation. Affirmation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여기 문맥을 보니까요, 긍정 혹은 인정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칭찬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소제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소제목의 항목들이 첫 번째는 격려하는 말, 그리고 친절한 말, 세 번째가 겸손한 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 본다고 하면 이제 긍정의 말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ords of Affirmation을 하겠습니다. 이 Words of Affirmation을 시작하면서 그 마크 트윈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I can live for 2 months on a good compliment. 좋은 칭찬 한마디로 나는 2달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좋은 칭찬 한마디로 2달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그 인용구를 쓰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6마디 말이면 사랑 탱크 1년치를 채울 수 있겠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 6마디만 하면 1년은 거뜬하게 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분이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 잠언 18장 21절이죠. 여기에는 그 잠언 몇 장은 안 쓰여 있지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잠언 18장 21절의 솔로몬의 말, 혀는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혀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의 힘, 이 말로 칭찬하는 거, 말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처음에 예문을 들었는데 이런 말들이죠. You look sharp in that suit. You look sharp in that suit. 그 말은 뭐예요? 그 옷 입고 있으니까 참 너 샤프해 보인다, 그런 뜻이고, Do you ever look incredible in that dress? 와우, 이건 여자에게 한 말이겠죠. 그 드레스 입으니까 정말 놀라워 보인다, 정말 멋져 보인다, 이런 뜻이죠. 이런 칭찬의 말들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어떤 그 여자의 그 상담하러 온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여자가 와서는 막 이제 상담사에게 불평을 합니다. 저희 남편은 있잖아요. 제가 침실에 페인트 좀 칠해달라고 했는데 그 주말마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또는 컴퓨터만 하고 있으면서 이 9개월 동안 제 말을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막 불평을 해요. 자기가 9개월 동안 졸랐는데 아직도 그 페인트 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침실에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상담사가 묻습니다. 그럼 당신의 남편은 다른 거 잘하는 거 있느냐? 잘 해주는 거 있느냐? 예를 든다면 뭐 쓰레기를 버려준다든지 아니면 차에다 기름을 넣어준다든지 뭐 세금 같은 거를 이렇게 내준다든지 이런 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거 잘한대요. 근데 그 침실에 페인트 칠해주는 걸 그렇게 9달 동안 졸랐는데 그렇게 이제 성가시게 내깅 했다고 그래. 내깅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했는데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이제 그것을 묻고 있었는데 그 상담자가 그러면 제가 서제션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말이 앞으로는 절대 그 페인트 칠을 해달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안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남편이 어떤 그 아까 그 쓰레기 버려준다든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좀 칭찬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큰둥하게 돌아갔는데 이제 일주일 후에 3주 후에 와가지고 it worked 그 말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칭찬을 했더니 남편이 페인트를 칠해줬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귀찮게 성가시게 하는 내깅이 아니라 그를 인정해주는 affirmation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거는 뭐 남자나 여자나 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쓰는 말이 사랑의 목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 웰빙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칭찬을 해서 그것에 답하고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affirmation 하는 그 워드가 필요한데요. 그 워드 중에 첫 번째가 격려하는 말, encouraging word라고 합니다. encouraging word. 격려하는 말을 하면서 얘를 앨리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앨리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대학 때 이제 그 어떤 언론학 강의를 하나 글 쓰는 강의를 들었는데 자기가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 원래 전공이 역사학이었는데 히스토리. 근데 이게 글 쓰는데 소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속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그걸 출판사에 처음으로 보냈는데 이제 거절당했죠. 리젝트. 그래서 거절당해 가지고 이제 의기소침해 있는데 남편이 생각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여자에게 글을 하나 읽고 와서는 당신 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글 중에서 이제 한 가지 그 아티클을 읽고 나서 칭찬을 하니까 이 여자가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기사가 출판되고 그리고 책도 나오게 되고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남자의 그런 그 어떤 칭찬 한마디가 여자의 인생을 바꾸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잠재력이 있다. untapped potential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개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칭찬의 말, affirmation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말로 막 요구하듯이 하면 안 된다. 이제 이걸 주의를 했고요. 남편이 만약에 어떤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있다면 자기가 뭐 집수리를 나는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일을 이제 구상하고 있다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하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어파메이션의 중요한 그 대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그 격려하는 말 중에 많이 쓰이는 말이
I know, I care, I am with you, how can I help you? 뭐 이런 말들이라는 거죠. 네, 잘 알아, 알고 있어,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 뭐 이런 말들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이제 encouraging word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친절한 말, kind word, 부드러운 말을 쓰라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I love you 하는 거, I love you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듯이 물음표 하나가 의미를 완전히 달리 만들고, 또 톤과 높낮이, 아니면 고함치듯이 말하는 거, 부드럽게 말하는 거, 이게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 설거지를 하면서도 나 오늘 밤 설거지하는 거 즐겁겠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비아냥거리는 것이 되고 상대방을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 됩니다. 그렇지만 달리 이야기하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 상대방에게 그 어떤 안 좋은 걸 나타낼 때도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녁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실망감을 느꼈고 상처가 됐어요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면 톡 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또 잠언서를 인용을 했는데, 잠언서 그 15장 1절에 나오는 말이죠. A soft answer turns away anger.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말이 분노를 잠재운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 하여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런 이제 그 부드러운 말들,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부드럽게 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감싸주는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는 하나의 히스토리로 보내고 우리는 증오의 말, 분노의 말을 계속 쓰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어제의 잘못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을 오염시킨다, 폴루트한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과거의 실수에 다루는 좋은 방법은 그냥 역사로 남겨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의 히스토리로 놔야지 계속 살아 움직이는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예를 하나 들었는데, 말의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내 상처받은 감정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저질른 일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겠어요.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해요. 당신이 실수했다고 당신이 실패자는 아니에요. 당신은 내 남편이고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런 말들로 과거 실수를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카인드 워드가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말은 험불 워드라고, 험불 워드, 겸손하게 말하는 거다.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를 이 저자가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하게 번역이 되지만 require라는 영어 단어하고 demand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require는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demand는 요구, 이제 조금 약간 강제적인 그런 게 들어가는 뜻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청을 해야지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요구를 하는 것은 꼭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기 어린아이 취급받는 느낌이 들 것이고, 그래서 정말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정중하게 요청, 뭔가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능력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요청이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말이죠. 언제 한번 당신 저녁밥으로 당신이 그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요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파스타를 잘 만드는 아내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파스타를 금방 만들어 주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만든 이상한 음식 있잖아, 별로 맛도 없는 거, 그거 언제 먹어볼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제 돌아오는 대답이 당신 해 먹어, 이렇게 이제 대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친절한 말, 겸손한, 다음에 겸손한 말의 이제 능력이죠. 겸손한 말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말인데 그거는 요구가 아닌 요청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 청소할 때도 당신 이번 주말에 배수로 청소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하수구 청소 좀 해주실래요? 뭐 이렇게 요청하는 거하고 당신이 그 청소 안 하니까 이게 넘치잖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하는 말 그거는 겸손한 말이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은 뭐냐면 메모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러브 랭귀지에 대한 메모장. 이 러브 랭귀지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파생어들이 있다. 다이얼렉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이얼렉트. 그러면 그 5가지 여기 책에서 제시하는 그 언어 말고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예문들을 많이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놔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에 대한 심리학자의 그 말을 인용을 했죠.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긍정의 말들 그게 이제 내 사랑의 모국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 사랑의 모국어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넘버 2에 나오는 다른 그 말들은 이제 또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되기도 하고 나는 긍정의 언어가 내 사랑의 1차 프라이머리 언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무튼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어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실례로 사례 발표 자기가 어떤 세미나에 가가지고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에게 초청을 받아서 집에 갔었대요. 마크와 안드레아라고 하는 부부인데요. 그 집안은 참 그 저택처럼 목가적이고 좋은데 결혼 생활이 이제 서로 비틀거리고 있고 서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 외에는 서로 맞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 어드바이스를 주고 비행기를 타고 그날 저녁에 돌아오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크에게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좋은 점이 뭐냐 그랬더니 그 좋은 엄마래. 엄마로서는 좋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떤 애정도 찾아볼 수가 없대 자기에게는. 그래서 근데 아내의 불평은 뭐냐면 남편이 일벌레야. 그래서 일만 할 줄 알고 돈은 많이 갖다 주는데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하고 놀아주질 않고 그거에 불만이죠. 두 사람이 그게 이제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바꿀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어떤 그 제안을 했는데 서제션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목록을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노트에다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 목록들, 긍정적인 트레이츠에 대한 그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안드레아가 만든 목록은 그랬어요. 그는 일에 공격적이다. 일을 너무 공격적으로 한다. 수년 동안 여러 번 승진을 했다. 좋은 재정 관리자다. 그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방법을 생각한다. 재정 면에서 관대하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목록들을 쭉 썼어요. 좋은 목록. 마크는 아내에 대해서 집안 청소 정돈 잘하고 아이들 숙제 잘 돌봐주고 일주일에 3번 저녁을 요리해주고 교회 학교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방과 활동할 때 아이들 태워다주고 뭐 이런 건 이제 쭉 적었어요. 이런 것을 적어가지고 그것을 할 때마다 상대방을 칭찬해 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다음에 확인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랑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쭉 확인했는데 이제 와서 확인해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도 좋아지고 여자도 좋아지고 서로 만족을 했는데 여자는 조금 남자에 비해서 덜 만족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이 남자하고 사랑 언어가 좀 다른 거예요. 남자는 인정을 원했지만 여자는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언어로 다루게 될 언어가 됩니다. 여자의 그 원하는 언어, 사랑 언어. 남자의 원하는 사랑 언어는 affirmation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자가 원하는 언어가 이제 quality time, 이 quality time
질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언어로 나가기 위한 이제 예고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이제 책의 이 과의 마지막 부분에 요약 비슷하게 이제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8가지를 정리해 놨는데요.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인정의 말들, words of affirmation이 그 배우자의 사랑 언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쇄하고 기록을 해서 장소에 붙여놓고 매일 말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말이 중요하다. Words are important.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자꾸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상대를 칭찬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의 칭찬을 하면 상담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다섯 번째 제안한 게 뭐냐면, 시댁 식구들이나 처가집 식구들, 그러니까 자기의 배우자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배우자의 친구들 앞에서 배우자를 칭찬하라. 그러면 더블 점수를 딸 것이다. 더블 크레딧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제안인데 실천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남편은 처갓집 식구들에게 아내를 칭찬하고, 여자는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을 칭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블 크레딧을 얻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일상적인 루틴에, 그리고 상대가 여행 중에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문자로 칭찬을 보내는 거. 우리는 이메일 잘 쓰지 않으니까 이메일이나 이제 문자로 하라 그랬는데 이메일 잘 안 쓰니까 문자로 칭찬을 해주는 거. 그리고 가끔씩 재밌는 동영상 보내주는 거, 이런 거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Words of Affirmation이라고 하는 이 과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제가 오늘 시간이 벌써 지난번보다 한 3, 4분 더 지났네요. 22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고, 제가 언젠가 지금 제가 번역을 다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이제 다시 읽어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읽기는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요약을 해서 보내드릴까 하고 이제 안 보내고 있는데, 영상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텍스트 문자 이 정리해 놓은 번역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사랑의 언어, 러브 랭귀지 많이 사용해 보시고, 특별히 words of affirmation, 상대를 긍정하고 인정하는 말들, 칭찬하는 말들 많이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넘버 2, 러브 랭귀지 넘버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